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국회 할 말 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민원 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으뜸 친절왕 박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센터. 여러분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주치의원 박주민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이렇게 바빠요? 지금도 노숙하고 그러진 않죠? 네, 아닙니다. 지난주에 네. 그 서창위법 통과해서 통과한 뒤로는 노숙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또 국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네. 저희 당 의원들은 당번조를 짜가지고 예.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 야간조의 경우 이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야간조로 밤을 한번 샜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노숙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제 노숙 그만할 때 됐어요. 아, 노숙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네. 않아요. 네. 옛날에 저기 박주민 의원하고 노숙도 많이 같이 하고요. 바깥에 병원 같은 데서 잘 많이 잤어요. 또 박주민 의원은 겸손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바깥에 노숙할 때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테이블이나 좋은 소파 같은 데는 저 같은 사람은 일찍 들어 눕는데 박주민은 쭈뼛쭈뼛해가지고 제일 거기서 불편한 자리에서 자는데 잘 어울려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몸 챙기실 때 됐습니다. 네. 자, 국회 주말 내내 필리버스터로 뜨거웠어요. 네. 요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에서는 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아져서요. 하루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네.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한가롭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방역이라든지 또는 개혁 입법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도를 더 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좀 접고 상임위가 좀 돌아가야 돼요. 아, 근데 의원님 지난주에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는데 왜 네. 지난주에는 필리버스터 허용해라 이렇게 하더니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그 코로나19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김용균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단식을 시작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좀 돌아가서 관련된 법들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아, 예. 이제 급해졌구나. 자, 네. 야당에서 독재, 날치기, 폭정 이런 얘기하는데 법치주의 파괴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률가인 박주민이 보기에도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까? 절차대로 법대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절차를 위배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밀어붙였다면은 뭐 독주, 독재, 폭정 이런 얘기가 맞겠지만 다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네. 기자 출신인데요. 독재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의원이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이 진짜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그 절차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절차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24시간 지나면은 다수의 의결로서 이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장치도 네.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정도는 보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하. 의결하는 거죠. 24시간이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네. 24시간씩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빨리빨리 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공수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네. 자, 공수처 출범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습니까? 우선 내일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심의 의결 공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공포되면은 이제 바로 시행이 되면서 이전에 구성됐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승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고요. 네. 가동이 돼서 이제 2명의 후보를
올리면 이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고 연말 안에 그러니까 네. 한 다음 주까지는 그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16일인가요? 네.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연말 근데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그 공수처장 후보는 정할 수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까지도 잘하면은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공수처 꾸려서 출범하면 내년 초에는 출범할 수 있는. 예, 공수처장이 뽑히면은 이제 그 처장 중심으로 공수처의 내부 규칙을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검사라든지 이런 추가 인원을 선발해야 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디어 국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많은데요. 네. 공수처는 이제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조응천 의원이 공수처법 이렇게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국정원법 표결에도 불참했는데 이거는 당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뭐 국정원법 개정 표결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듣고요. 네. 공수처 관련돼서 이제 표결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님하고 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태섭 의원님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4+1이 이제 협상을 했었고 그때 정말 모아서 해야 간신히 이제 표가 되는 그리고 4+1의 나머지 정당들이 저희 당 보고 저희 당 표를 잘 단속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총을 수차례 하면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들 계속 한 상태였고 그때 그리고 이해찬 대표께서 네. 각별히 불러다가 밥도 먹이면서 네. 약속을 다 했다면서요. 예, 원내대표 당대표님이 다 자리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번 표결에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어떤 지침 이런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상황이 그렇게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 건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네요. 그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얼마 전까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 초에도 그렇고 공수처 출범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잘 됐다보다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네. 이거 민주당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지형이 이제 그렇게 좋진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약간 그런 언론 지형에도 영향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언론 지형이 언제는 좋았나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개정안의 내용이나 취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박주민 의원한테 이 얘기 저에게 계속 불찬 질문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주민 잘 알아요. 그래서 대답은 잘합니다. 우리 주민센터의 주치의원입니다. 자,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다시 열립니다. 네네. 내일은 끝납니까? 글쎄요. 증인이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이제 재판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증인 신문하는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한두 명의 한 재판을 다 쓰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을 이제 양측에서 또 번갈아 신문하게 되면은 총 16번을 증인 신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상 과연 내일 절차를 다 종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내일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거만 좀 다 되면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인 신문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검찰총장을 두고 지금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빨리 징계위에도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좀 나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빨리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절차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다 밟고 갈 필요가 있고요. 예. 뭐 윤석열 총장에게도 뭐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까? 자, 윤석열 총장 징계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계 사유로 6가지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6가지가 하나하나 다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사 관련돼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다는 거. 판사 사찰 그게 가장 이거 쟁점이 굉장히 되겠죠. 심각하고요. 예. 또 하나가 새로 좀 이제 무게가 좀 생긴 게 예.
라임 관련돼서 윤곽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구속됐어요. 예,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곽근 고검장이 며칠 전에 구속이 돼 버렸어요.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곽근 고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보고가 이루어졌다든지 네. 또는 이 과정에서 대검의 여러 간부들이 패싱됐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봉현의 자필 편지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하.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그래서 된다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저는 예상합니까? 뭐 최소한 정직 이상의 정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올지 않을까. 네. 아무튼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니 시간이 좀 걸릴 수 수도 있다. 예. 걸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아무래도 치열하게 공방하다 보면 네. 증인신문을 하는데 시간이 더 길어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국회로 틀어보겠습니다. 각종 법안들이 개혁 법안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사참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봤더니 국정원에서 사참위한테 자료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주겠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참위 활동이 이제 그 세월호 가족들한테는 조금 만족스러울 정도로 법이 만들어진 건가요? 예, 제가 주말에도 그러니까 노숙농성도 같이 했고 예. 주말에도 안산에 내려가서 그 국회에서 농성을 같이 안 하셨던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법안 해줬어요.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네. 이제 남은 과제는 사참위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경우도 지금 특수단이 꾸려져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특수단을 좀 바꾸든지 네. 아니면 기존의 특수단이 계속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일들이 좀 잘 돌아가도록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또 신경 쓰고 있는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뭐 말씀 아까 좀 나누시는 것 같던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통과가 안 됩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1월 8일까지 임시회가 열려요. 잡혀 네. 있어요. 네. 요 기간 내에 논의해서 처리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필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상임위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가 오늘 종결이 되면 네. 이제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서 심사 기일을 잡아서 심사를 할 거고요. 예. 목요일 날 저희 당내에 정책의총을 따로 잡아서 예. 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가지고 1시간 이상 의원들끼리 토론할 겁니다. 자, 민주당도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지가 있다. 열심히 그럼요. 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4년 유예하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취약하니까 유예해 주자 이런 주장 나오고 있다는 건데 예. 이거 굉장히 우려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4년 유예 규정을 둔 거는 저희가 기업 쪽 입장을 들은 게 아니라요. 네. 한국노총 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거고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적용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하청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 자체가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안 주든지 예. 주더라도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을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법에 따르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논의에 따라서는 뭐 이 유예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네. 또는 유예되는 작업장의 규모를 좀 조정해서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금 당장 법에 적용을 받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향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예. 박주민 의원 네. 이거 하나 따집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면서요. 근데 못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 네.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아쉬워도 어떻게 좀 민주당 쫓아가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얘기도 하고 또 의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통과된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나무라서 그런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 아기는 잘 큽니까? 네, 아기는 잘 커요. 아빠를 잘 알아봅니까? 아빠요? 네. 노숙 끝나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깨가지고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라고요? 그냥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니까 제 짝꿍이 아빠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래요?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를 먼 데서 온 친척 아저씨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겠죠. 아직은 그렇습니까? 그래도 애하고도 잘 지내야 될 텐데. 예. 자,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하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서울시장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우상호 의원께서 여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네, 공식 네.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상호 의원님 그 출마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마주치면은 좀 화이팅 뭐 이렇게 응원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죄송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화이팅이라고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보통 박주민 의원이 다른 분들 굉장히 응원하고 북돋아 주는데 화이팅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이분 정도는 아이고. 라이벌로 생각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3파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울시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님은 결심을 하셔서 선언하셨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고민 중입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공부도 하고 네. 주변에서 말씀도 듣고 있는데 아직 제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상호 박영선 후보보다 박주민이 인물은 나은 거 아닌가? 훨씬 인물이요? 네, 훨씬 잘생긴 거 아닌가요? 제일 약한 부분이 인물인데. 그래요?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네.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네. 파고가 엄청납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힘들어하는 서민들, 특별히 영세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죠. 많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 코로나 3차 유행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정책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 의원들 사이에 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던데요. 우선은 지금 방역이라는 관점 또 치료라는 관점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좀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병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우선은 급하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수준이라서 제가 지금 밖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뭐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이제 자가 검진을 유도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스케줄을 좀 당긴다든지 이런 논의들을 좀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혹시나 3단계나 이런 식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지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궤죠. 네. 지금 뭐 워낙 병상이나 의료진의 문제, 예. 의료진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계시고 앞으로 겪을 어려움이 크니까 이걸 완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은평 지역구잖아요. 네. 서울 은평에 지금 박주민표 이런 코로나 정책 아니면 그 민생 대책 이런 거 세우는 거 있습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지역의 재정을 제가 쓰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요. 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좀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 네. 그 서울시장 또 생각 네? 있는 분이 네. 내 지역은 더 잘한다 이런 정책으로 우리 동네는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주민센터의 우리 주치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퀸의 Hammer to Fall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감기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